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을 통합한 단일화된 종단 의사결정체 구축과 행정에서 전법 현장 지원 중심의 조직 재편 등 구체적인 개편안이 제안됐습니다. 조계종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회기로 열릴 예정입니다. 임시회는 종법 개정과 원로회의 의원 추천을 비롯해 각종 인사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이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며 스님을 중으로 표현하는 등 각종 자료나 현장에서 불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는 데 대해 공론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종단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회의가 한국고존번역원의 조선왕조실록 번역 문제를 비롯해 주요 종교 갈등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2009년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초월 스님의 태극기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광 스님은 4개의 배치 등 지금 태극기와는 다른 모습의 진관사 태극기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당시의 시대상과 강력한 항일 정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임시종회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원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관련 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종단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요? 미래특위 회의 소식 남도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위 제5차 회의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을 설명했습니다. 출가 감소수와 우리 앞으로 향후 우리가 사후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어떻게 굴러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조계종의 종단의 미래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우리 여러분 미래의 특위위원 선생님들과 종위원 선생님들한테 어깨에 걸리가 있습니다. 기획실은 조직 개편 방향으로 교육과 전법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 종무행정 실현, 미래사회 대비 전법 포교 강화, 전통문화유산의 국민적 향유, 한국불교 대사회 활동 효율화로 잡았습니다. 기획실의 안대로 조직이 개편되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통합으로 단일화된 종단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됩니다. 총무원장 단일 전법 포교 시스템이 재구축되고 포교 행정 중심에서 전법 현장 지원 조직으로 재편됩니다. 교육이나 포교가 사실은 총무원장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그동안 못하고 이것이 교육원하고 포교원에서 하라고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 단일화된 의사결정 체계로 이렇게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사실은 조직 개편에서 가장 그 의미 있는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승적 관리 교육 및 연수 승려 복지까지 한 부서에서 전담에 안내하고 총무원장 직속 출가 장려위원회가 출범해 출가자 감소에 대응합니다. 기존 총무부, 재무부, 문화부로 분산돼 있던 사찰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사찰 세무 노무 행정 지원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불교 사회연구소와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을 통합해 종책연구소가 출범하는데 미래 불교를 준비하는 종단 싱크탱크로서 총무원장 직속 연구기관이 될 전망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총무원장 선생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그러면 조계종 연구소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조계종 연구소로 해서 내용은 종책이라든지 불교 또는 종단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 출범에 조응하는 문화유산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위원회 정비로 대사회 활동도 보다 활발하게 펼칩니다. 미래특위는 7월 3일 오후 3시 차기 회의를 열고 기획실의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불기 2568년도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제231회 임시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임시회는 종법 개정,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사회분과위원장 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 원로회의 의원 추천, 재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종책학교관리위원 선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종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치인들은 감정을 쫓아가면 이를 그르친다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여성 최초로 육군소장을 역임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는 강 의원은 육군 항공학교장을 역임한 실력 있는 군인이었다며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 자신부터 절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늘 감정을 여여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가 천년을 세우다와 승려복지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운문사 주지 진성 스님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 승려복지기금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절 살림도 어려울 텐데 매년 종단에 기금을 내줘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성 스님은 지난달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소방청 주최로 열린 제13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경북 소방본부를 대표해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참가했는데 5명으로 구성된 CPR 세속 5개 팀이 대학 일반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며 스님을 중으로 표현하는 등 각종 자료나 현장에서 불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종단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회의가 한국고전번역원의 조선왕조실록 번역 문제를 비롯해 주요 종교 갈등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이 정리한 조선왕조실록의 스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비하의 뜻이 담긴 중이 사용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표현이 수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열린 2024년 제3차 회의에서 한국고전번역원과 주고받은 종교편향 문제제기 공문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종평위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고전번역원에 항의 공문을 보내 중이라는 표기의 수정을 요청했지만 번역원 측은 해당되는 분량이 방대해 단기간에 수정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평위원들은 억불숭유로 대변되는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이 실록을 정리하며 불교를 하대하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북한에서 나온 실록에서 이제 중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걸 이제 그대로 따라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번역원에서는 번역하신 분들이 당시 유학자들이 많아서 이제 약간 이제 정말 하대하는 이런 식의 거를 썼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실록의 경우는 이제 불교 관련된 게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그거는 이제 바꿔줘야 되고. 위원들은 일반인들이 온라인 사전에 중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스님에 대한 비하의 뜻을 문제의식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전에 마곡사를 방문했을 때 한 사찰문화 해설사가 백범 선생이 마곡사에 와서 중이 됐다는 표현을 썼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사찰 안에서 쓰는 해설사분들도 그런 표현을 쓰세요. 재정 스님께서 좀 화를 내시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종단 사찰에서만이라도 이 표현은 좀 반드시 고쳐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는 문화유산 해설사들조차 불교에 대한 소양 없이 교육 자료를 외워서 설명하고 불교학자들도 논문에 번역되어 있는 대로 중이라는 표현을 따와서 쓴다며 이를 고쳐나가려면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편 위원들은 일반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스님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중이라는 표현 대신 소승, 납자라는 말을 쓰는 건 어떻겠냐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안건은 해미읍성의 천주교 성지화 진행 현황 공유. 종평위는 2차 회의 이후 해미읍성이 위치한 서산시에 순교 기념비 및 십자가의 길 조형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공문이 오간 결과 서산시 측에서 앞으로 이런 공문을 보내면 답을 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미읍성과 천주교 순교의 터이자 국제 성지로 표현되는 또 다른 유적인 홍성 홍주읍성에 다녀온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홍주읍성도 한번 가봐. 제대로 이번에는 제가 갔다 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이거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종평위원들은 국가유산청 질의와 더불어 2027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이전에 불교적 의미가 가려진 여러 국가유산 현장을 조사하자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서울 순례길, 서울형 키즈카페 사찰 참여 안내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는 한국 천주교 최초 강학지로도 알려진 여주 주어사와 주어사지에 대한 현황 점검이 제시됐습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여주 주어사가 스님들이 머물며 수행하던 사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최초 강학지라고만 부각됐다며 여주시청에 공문을 보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4차 회의는 오는 9월 5일로 위원들이 직접 서산 해미읍성을 탐방하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2009년 진관사 칠성각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초월 스님의 태극기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광 스님은 사괴, 배치 등 지금 태극기와는 다른 모습의 진관사 태극기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당시의 시대상과 강력한 항일 정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석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 문광 스님이 지금의 국기를 뒤집어 놓은 모습의 진관사 태극기가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백초월 스님 순국 80주기 추모제에 이어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역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문광 스님은 지금의 태극기와 궤상이 다른 진관사 태극기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의 사괴는 현재 사용 중인 국기에서 리와 감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문광 스님은 현 태극기는 역학에서 하늘과 땅 등 자연계를 구성하는 8궤 가운데 안정과 완성을 의미하는 정역 8궤의 궤상이 동일하지만 진관사 태극기는 오른쪽 위에 물을 상징하는 감궤, 왼쪽 아래 불을 상징하는 리궤를 배치한 화수미제의 궤상으로 내려오는 물과 올라가는 불이 교류하고 있어 소통과 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의 완성이 아닌 변화를 필요로 하는 당시 시대상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밑에 양자리의 음이 있고 음자리의 양이 다 뒤집어 있어요. 다 뒤집어 있어요. 이게 수화, 이 화수 미제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태극기는 더 이상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안정된, 이제 이 안정된 세계를 유지해서 가야 된다는 의미고, 진관사 태극기는 아직까지 미완성이다.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를 상징하는. 특히 일장기 위에 덧그린 진관사 태극기는 강력한 항일 정신과 일장기가 왜곡한 원상의 의미를 본래 태극 의미로 환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명호 태극기 전문가는 초월 스님은 진관사 대웅전 계단인 신계 소맷돌에 새겨진 태극 문양 앞에서 비장한 의지로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했을 것이라며 진관사 칠성각 해체 작업 중 태극기가 발견된 것에 대한 해석은 오직 불심으로만 풀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초월과 혁신 공보를 주제로 발표한 한동민 수원 화성박물관장은 항일 비밀 지하 신문인 혁신공보와 초월 스님의 독립운동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혁신공보의 취재와 편집고 논설 등은 불교계 인물인 박노영과 신화수가 담당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숨은 그림과 노력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년 4월 1일 날 혁신단이 만들어지는데 17일 날 첫 1호가 나옵니다. 이 혁신공보의 취재 및 편집은 박노영과 신화수가 중심입니다. 스님들이 실질적으로 취재하고 글 쓴 거예요.
이에 이승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학예연구사는 3.1운동 직후 소상이 밝혀지지 않은 초월 스님의 행적 중 하나가 혁신공보라며 사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후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초월 스님의 기본적 정체성을 강사로 보고 통도사를 비롯한 여러 강원에서의 강사 활동을 하며 독립요원 발굴, 군자금 모집 등을 수행했다고 설명하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스님의 자료와 비사 등을 찾아 역사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 초월 스님을 조명한 학자들은 초월 스님의 국가 보훈 등급을 현 4등급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과 같은 1등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뮤지컬 시타르타 관람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종도들과 함께 시타르타를 관람했는데요. 상진 스님은 당일 전관을 대여해 관람을 희망하는 종도들이 불교 문화를 통해 불심을 다질 수 있도록 문화 향유회장을 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그려낸 시타르타. 불교 문화 콘텐츠 진흥을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종무원과 종도들도 지난 22일 뮤지컬 시타르타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태고종은 관람을 희망하는 종도들을 위해 이날 공연을 전석대관해 문화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시타르타 우리 태자님이 출가하고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강림하셔서 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포교를 펼치는 그런 내용의 뮤지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종도들이 함께 공연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시타르타 김면수 대표는 종단 차원의 관심 덕분에 세계적인 공연으로서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며 한국 불교 문화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여러 종단에서 정관 행사를 해주셔서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는데 더 큰 무대, 유럽이나 미국을 향해서 한국 불교 문화를 장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태고종이 지난 2022년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의 전관 관람에 이어 두 번째 전관 관람을 하면서 뮤지컬 시타르타에 흥행 열기를 더했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노래와 안무가 더해진 뮤지컬 시타르타.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덕숭 총림수덕사가 포살법회로 불기 2568년 하한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2일 봉행된 포살법회에는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도신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등 본사와 60여 말사, 2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증명법사로 나선 능해사 능인선원 윤하 현전스님은 법만경 보살계 포살본과 48경구계를 독송하며 계율 실천을 다짐하고 하한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수덕사는 다음 달 4일 가야사지 일원에서 하한거 반결제 산행과 승보 공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를 포교 원년으로 선포하고 계층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가 어린이, 청소년, 군 포교에 교구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선운사는 어제 고창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불기 2568년 제2차 교구종회를 열고 전법위원회 활동과 예결산, 교구 현안 보고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주지 경우스님은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여건이 어렵지만 전법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수행자의 자세로 부처님과 시주 은혜를 갚는 포교에 본말사가 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본사 소임자와 말사 주지 30여 명이 참석한 교구종회에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관련 예산 확대와 제35사단 군법당 수계, 대학생 포교 예산 지원금 등을 확정했습니다. 법연종 종정 조연대종사 49제 막제가 어제 합천 법연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법연사 처녀 사부대중은 육법공양과 큰 스님께 올리는 글, 창원 성주사 조실 흥교대종사 법문 등으로 49제를 봉행했습니다. 흥교대종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다간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정진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설했습니다. 법연종 허성이사는 종도들을 대표해
조현 대종사가 남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천직지사가 사찰림 산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발제로 제2차 직지 상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직지사 장경각에서 열린 포럼은 정규원 숲산사 대표가 사찰의 산림을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직지사 산림의 현황, 자연재해 예방 방안, 산림자원 활용, 구역별 기능 구분 등 산림관리 계획을 발제하고 직지 상생 포럼 회원과 토론했습니다. 직지 상생 포럼은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위기 등 현 시대 위기를 사찰이 중심이 돼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체 종단에 우리가 조계종에 소속되는 사찰까지 연계된 그런 사찰 관리, 숲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작은 출발이지만 좋은 이런 포럼이 좋은 결실이 돼서 전국 사찰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